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4,145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9,816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에 97%인 394개소는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14% 증가한 1,570명입니다. 4월 2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개소로 전주 대비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 환자가 적정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가 초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환자 이송 전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암 진료 협력 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암 진료 협력 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의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 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4월 5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분들께서는 1877-8126으로 전화해 주시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의 1대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 종합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 야간, 연장 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의 개편, 필수 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 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보건의료 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 총 7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 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1대1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또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 체계에 협조하여 주시고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온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왔던 의료 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입니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